안녕하세요. 더드림 디자이너 고민호입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농가주택 마련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촌지역에서 보금자리를 갖다 마련하는 데 있어 각종 지원 제도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을 신축, 개축, 중축, 리모델링 할 수 있는데 금융 대출을 해주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 그리고 기농기촌인에게 주택 구입 지원 사업, 그 다음에 기농기촌인에게만 주는 농가주택 수리비 사업,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동영상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장표를 갖다가 고정을 시키고 좀 자세히 읽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기 앞서서 일반 주택 건축할 때 절차를 갖다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 기본 조사도 하고, 토지 구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사무실에 건축 설계를 맡겨서 그걸 가지고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이 나면 이제 건축 시공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준비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준공검사 승인을 받게 되면 드디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취득록세를 납부하고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의 등기를 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게 됐습니다. 네,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노 또는 불량주택을 갖다가 개량한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집을 짓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 그다음에 도시민의 농촌 이입을 촉진해서 농촌 지역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든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되냐? 그게 아니고, 이제 농어촌 지역하고 준농어촌 지역.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외 지역으로서 농지법으로,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인 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모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느냐? 농촌 지역이 이제 본인 소유 이제 집은 하나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너무 노후됐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개량하고 싶다 하는 분. 근데 이제 또 이제 집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농촌 지역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집을 신축하고 싶다. 그다음에 도시 지역 이제 동지역 그래서 이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기능귀촌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시 지역 주택을 갖다 처분하고 이쪽으로 전입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도시 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들은 아예 이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고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분들도 반드시 도시지역 집을 처분하고 이제 이 농촌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만이 완벽하게 이 사업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근로자복지에서 숙소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외조항도 있긴 있는데 이건 한번 보시고 아무튼 이제 이미 건축행위를 갖다가 하고 있다 하는 분들도 착공 신고 전까지는 이 사업을 갖다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어떤 대상의 주택을 갖다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단독주택이어야 하고 어, 부속 건축물을 포함한 이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뭐 신축, 증축, 대수선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기존 집을 사는 것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을 갖다가 뭐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다세주택 이런 쪽으로 숙박시설 같은 것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증축을 하더라도 15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축 인허가에 제약이 있거나 담보 설정에 문제가 되는 그런 집들, 대상 물건들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보수는 이제 대수선 규모 이상이야지 짜잘짜잘한 것은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숙소로 이제 사용하겠다 한 분들은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융자 대출 조건을 보면 신축 등은 2억 원, 그 다음에 증축 대수선은 1억 원입니다. 이제 시군구가 이제 다 지어지면 사업 실적 확인서를 에 대해서 이제 금액을 명시하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대출관리 여신 규정에 따라서 대출 심사에서 나온 그 결과치하고 적은 금액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 이상하지만 그 이제 적은 금액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 담보 물건을 갖다 제공하고 나서 좀 한도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있을 때는 연 2%, 그 다음에 변동금리도 되는데 이제 청년에게는 사입생이면 청년에게는 고정금리를 갖다가 1.5%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에 선택하게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융자금을 실행에 따라서 따로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금, 그게 착공 전에 받는 선금을 이제 받아가지고는 90일 내에 이제 지출이 일어나고 착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은 이제 상금과 중도금을 합해가지고 신축인 경우는 최대 6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증축 대수선의 경우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자한테 주는 토지 구입 비용, 이것은 이제 신축하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주는데 이것은 7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제 토지의 지목은 이 대지인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으로 지원받아서 이제 집을 이제 개량하거나 신축했을 때 이제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는 이제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게 되는데 최대 280만 원. 그다음에 취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제 대상 주택으로 이제 상시 거주를 갖다 시작해야 하고요. 2년 이상 거주를 갖다가 해야 합니다. 지적 측량 수수료도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이제 하기 때문에 지방 조례에 따라서 이제 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해당 담당 부서 공무원하고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농지부정 분담금은 이제 100% 감면을 받고요. 그다음에 농업 재대책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30% 이상인 경우에 뭐 융자금을 갖다 상환 연기라든가 뭐 이자를 감면받는다가 이런 게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주택융자 지원정책 사업하고 중복으로 이제 융자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위법 행위가 있을 때는 취소 또는 이제 이 융자금을 회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주택건축융자 대출 완료 시점인데 올해 2023년에 선정됐다 했을 때는 12월 31일까지 이제 완료를 해야 하고 사업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신 만약에 올해 받았다 그러면 12월 15일까지는 착공신고 접수가 이루어졌거나 토지 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사유가 있다,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1차로 2024년 8월 30일까지 이제 연장이 되고 더 이제 불가피한 사유가 또 생겼다. 그랬더니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뭐 사업 포기, 뭐 사기간 내에 사업을 갖다가 완료하지 못했거나 주소지 이전을 갖다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을 포기한 걸로 간주해갖고 취소 처리해버립니다.
뭐 프로세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사전 상담을 해야 합니다. 시군구 담당자하고 그 업무 담당자, 그다음에 농협 대출 담당자하고 사전에 이제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했을 때 사업을 신청해서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 가급적 이제 사업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 로부터 2개월 전에 주택 건축을 완료하십시오. 그다음에 시군구에 가서 사업 실적을 갖다가 확인 받아서 사업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대출 신청을 받으시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주소를 갖다 이전했는지 확인할 거고, 대출 신청 전에 이제 그 도시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은 처분했는지 그걸 갖다가 확인하게 됩니다. 로 설명할 것은 이제 기농기촌인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이것은 이제 1월 27일 날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구입 뭐부터 이 부분이 틀리죠. 구입도 됩니다. 저쪽 주택 개량 사업은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율도 연 1.5%, 5년 거치 10년 원리 균등 분할 상환. 이 부분도 틀리죠. 주택 자금은 2회에 걸쳐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나머지 이제 뭐 주택 구입만 틀리지 신축, 뭐 증개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농촌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그것을만 보시면 나머지는 다 똑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기촌에 주는 농가주택 수립입니다. 그 지원 자격은 이것도 해당 시군 내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 그러니까 기능기촌이냐고 이것도 그 조건이 만 5년 이내 사람들한테만 이제 주는 것입니다. 농가주택 수리비는 최대 이제 20만 원 한도고 자부담 50%, 건축물 대장에 등재 있는 주택이 하나는 거. 대신 이것도 지방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각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이것은 잘 확인을 하시고 하고 이것도 기농인 연농 정착 지원 사업 중에서 영농 기반 시설 참여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뭐 소형 농기계라든가 영농 기반 하우스라든가 뭐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중복으로 이거하고 둘째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으로 리모델링에서 5년간 거주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타시군으로 갔다, 그러면 이거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임대한 주택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게 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갖다 5년으로 설정해야, 5년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하고, 만약에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를 한다. 그러면 보조금 회수하겠다는 책임관계를 갖다가 특약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예, 제가 그 빠른 속도로 이거 갖다가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갖다 몇 번 들으시고 또 제가 이제 중요한 것 외에는 스킵을 했으니까 그 문장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구랑TV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TV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다가도 이제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홍보해 주시고요. 저는 중요한 것이 댓글을 해서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나누면서, 뭐, 저한테 요구사항, 제가 잘못한 부분들 갖다가 좀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